500% 급등주는 여기 없습니다. 수익을 리딩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물고기를 잡아주면 좋을 텐데 자꾸 물고기 잡는 방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여기는 그런 곳입니다. 전쟁터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려는 사람들,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수익률보다 장기간 꾸준히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들, 현명한 투자자들이 모인 공간, 와이즈 클럽. 지금 함께 하시죠.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머스트헤브 아이템이 아닌가. 제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뭘 사도 되겠다, 약간 이런 느낌. 내년까지 봤을 때도 충분히 먹을 놈이 여전히 좀 많이 남아 보이는 주식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2차 전지에 네. 대한 관점은 어떠세요? 저는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거는 셀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양극점? 셀보다는 아마 연초에 1월에 나오셨을 때는 그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작년에 좀 안 좋았던 것들 봐야 된다. 예. 물론 그 안에 뭐 반도체도 좀 포함이 되었을 거고. 근데 지금 이제 6월이거든요. 벌써 상반기 다 지났고 뭔가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는 느낌으로 좀 말씀을 좀 구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의 어떤 뭐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 지금 시장의 분위기부터 한번 좀 짚어주시겠어요? 일단은 제가 1분기 실적을 보면서 조금 느꼈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기존에서도 이제 성장성,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어떤 돌파구를 좀 찾기가 어렵다 보니, 그러니까 성장성이 나오는 업종에 대해서 쏠림 현상이 되게 강하게 나타난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더 강화가 되거나 지속된다라는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시크리컬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황 저점에서 이제 주식을 사면은 업황이 올라갈 때 그래도 좀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줬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그런 기회마저도 좀 잘 안 주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는 부분이 최근에 시장을 보면서 좀 느끼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1분기 때 이제 LCC들, 저가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주가 좀 오른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 이후에 보면은 2분기가 비수기이기는 해요. 근데 2분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거의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반기는 어떤데? 이제 내년은 어떻게 되는데? 뭐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주가는 오히려 슬금슬금 빠진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실적이 이제 한 개 분기 잘 나오면은 적어도 이제 한 개 분기나 두 개 분기 정도는 주가가 꾸준히 유지되거나 이제 올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마저 이제 소멸된 듯한 인상을 받다 보니까 시장에 어떤 그런 업앤다운에 대한 투자를 하기가 되게 어렵고 오로지 이제 성장에만 조금 관점이 많이 치워져 있지 않나? 뭐 이런 식의 어떤 느낌이 들다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성장을 좀 더 중요시하게 볼 수밖에 없게 된 시장 환경 자체가 이제 그렇게 변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로 좀 시장의 변화에 좀 대응해서 그렇게 좀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시장이 원하는 건 오로지 성장일 수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시클리컬, 순환을 갖고 있는 주식들은 조금 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이게 어떤 업종은 또 기회를 주기도 하고 어떤 업종은 또 생각보다는 이제 성장에 대한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되게 타이트하게 잡으면서 반영을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전반적인 느낌은 과거에는 8, 90이 반영됐다고 하면은 지금은 한 60, 50, 60 정도만 반영된 느낌이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는 시클리컬에 이제 업앤다운만 잘 잡아도 이제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었던 시장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시클리컬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그러니까 플러스 향후의 성장성이 필요한 뭐 그런 시장으로 바뀌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뭔가 경기 순환을 타면서 그것도 약간 업턴으로 돌아오면서 향후에 뭔가 플러스 알파로 기대할 수 있는 이제 신규 사업이 됐든 신규 아이템이 됐든 이런 것들이 붙어져 있어야지만이 이제 주가가 충분히 반영되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단계 더 어려워진 거죠.
그러게 항상 우리 저기 네. 허준 선생님이 난이도를 이제 짚어주시는데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난이도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난이도는 근데 그 업종을 어떻게 고르냐에 따라서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뭐 반도체 잠깐 말씀 주셨지만 저는 올해의 관건은 IT를 언제 어떤 시점에 어떤 주식을 살 수 있을 것이냐에 따라서 올해 장사가 달라질 거다라고 봤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사실 좀 저희 생각보다 좀 빨리 왔어요. 예를 들면 반도체 네, 같은 하이닉스랑 뭐 삼성전자 반등 이런 것들이 것도? 실제로 그 펀더멘털이 좋아지는 거에 비해서 주가가 먼저 오른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올랐던 이유는 엔비디아가 이제 AI 반도체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팔렸고 지금 뭐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쇼티지가 지속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반도체와 관련된 주식들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AI 반도체에 속해져 있는 이제 사업 분야가 되게 협소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이제 한 40에서 45% 정도가 이제 뭐 휴대폰용 D램 그리고 20% 정도가 서버향이다라고 봤을 때는 네. 실제로 이제 휴대폰이 판매가 늘어나서 재고가 줄거나 아니면은 서버 판매가 늘어나거나 이런 징후들은 현재는 아직은 없어요. 여전히 재고도 많고 반도체 가격이 여전히 떨어지고 있고 네. 향후에 이제 수요가 회복될 거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3분기나 4분기 이야기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주요 지표들, 뭐 재고가 줄든 가격이 이제 바닥을 찢던 이런 지표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 보면 제3의 이제 지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이익 비중이 굉장히 좀 낮은 AI 반도체가 각광을 이제 불러일으키면서 주가가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거나 예측하기는 좀 쉽진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지속될 것이냐를 보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먼저 올랐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주가 변동성은 조금 더 이제 옆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좀 높겠다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그와 관련된 중소형주 IT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반등은 했지만 내년까지 봤을 때도 충분히 먹을 놈이 여전히 좀 많이 남아 보이는 주식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 근데 만약에 내가 IT 관련된 뭐 소재가 됐든 부품이 됐든 뭐 이런 쪽에 이제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올해 상반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네.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도 여전히 휴대폰은 아무것도 안 팔리고 있고 재고는 여전히 많고 서버도 안 팔리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이제 거꾸로 얘기해 보면은 내년 상반기를 봤을 때는 되게 가벼워진 거죠. 올해 상반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네. 내년 상반기에는 올해보다 좋아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봤을 때는 올해 하반기에는 펀더멘털이 일부 회복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편하게 회복되는 그림으로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IT 관련된 중소형주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저는 뭐 지금 팔 필요 없이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쭉 들고 간다고 하면은 충분히 기대할 만한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IT 부품의 어떤 실적 측면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좋은 실적들이 나올 걸로 보이니까 네, 좀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시점이 된 것 같다. 원체 올해 상반기까지는 뭐 어차피 기대치도 없고 네. 그럼 기저효과는 더 높이 나타날 거고. 네. 아하. 이제 어떻게 보면 기저로 깔리는 실적이 좀 편안하게 워낙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내년 상반기 봤을 때는 올해보다 이제 좋아질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졌다라고 오히려 반대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뉘앙스가 대표님의 선호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요거는 네. 약간 좀 올라올 만치 올라왔다. 뭐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더-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제 미래를 좀 이미 한 2, 3개월 정도 지금 땡겨서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옆으로 좀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퍼포먼스를 더 내려면 IT 부품주가 더 좀 네, 하드캐리 할수 중소형주가 좀 더 편안한 것 같다라고 보이는 것 같고 중소형주는 이제 IT 중소형주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꼭 들고 머스트헤브 아이템이 아닌가. 머스트 헤브. 네. 그럼 이게 범위가 좀 넓지 않나요? IT 네. 부품 중소형주 막 이렇게 되면은. 네. 근데 저는 중소형주 IT 부품 회사들 보면은 아이템들이 워낙 다 달라요. 그리고 개별적인 요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이걸 한꺼번에 이야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은 있고요. 네. 다만 제가 이제 최근에 IT 관련된 중소형주들을 살펴봤을 때는 제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뭘 사도 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요? 워낙 지금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뭘 사도 이제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예. 내년 상반기까지 봤을 때는 뭐 길게는 내년 하반기까지 봤을 때는 좋아질 만한 주식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반도체 소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워낙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네. 올해 1분기까지도 실적이 뭐 엄청나게 좋진 못했어요. 반도체 소재요? 네. 그래서 2분기부터는 근데 이제 뭐 유가도 빠졌고 가스 가격도 빠졌고 했기 때문에 주로 원재료 가격이 이제 2분기 정도부터는 이제 낮아진 원재료가 좀 투입이 되고 이제 가격은 이미 인상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진이 이제 개선되는 초입 국면에 들어설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져가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시점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클리컬 저점에서 회복되는 것만으로 좀 부족하다. 네. 여기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 봤을 때는 만약에 이제 뭐 소재 국산화 아이템이 있다라든지 혹은 뭐 2차 전지 소재가 추가로 붙어준다든지 뭐 네. 그런 것들이 올해 하반기 정도 봤을 때는 현실화되는 기업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을 잘 고른다고 하면은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까지,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장사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반도체 소재 네, 측면에서는 뭔가 마진이 개선되는 쪽으로도 포커스를 두고 계시는 거고, 네, 그 아까 잠깐 엔비디아 이야기 좀 해주셨는데 네. 고대역폭 메모리라든지 네. 그런 쪽으로도 사람들이 관심들을 굉장히 많이 네. 갖는데, 네. 그건 뭐 HBM 네, 그쪽 그렇습니다. 메모리는 하이닉스가 약간 시장 점유율이 더 우위를 높다 좀 하더라고요. 갖고 있고요. 삼성전자보다. 네, 그럼 또 거기 관련주들 네, 약간 중소형주인데 네. 조금 더 퍼포먼스가 더 많이 날 수 있는 막 이쪽으로도 많이 네.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와 관련된 회사가 예, 사실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네, 그냥 장비회사 한 개 정도,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은 네, 네, 네. 이렇게 제가 생각나는 주식은 그냥 장비회사 하나 정도이고 어차피 뭐 소재라는 거는 뭐 그렇게 뭐 크게 다르게 들어가는 부분은 네. 없기 때문에 네. 뭐 다만 이제 층수가 좀 그 PCB의 층수 자체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PCB. 네, 그래서 이제 PCB 관련된 회사들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직접적인 수혜라고 할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플러스 알파 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어차피 미국에서는 중국 비중을 좀 낮추려고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체 글로벌 PCB 시장의 한 80% 정도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나라 업체가 조금 더 대체해 나간다고 하면은 뭐 고단화의 수혜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의 어떤 대체제로서 어떤 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뭐 멀티플이나 어닝 뭐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런 거는 또 신경을 안 써도 될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다 이제 감산을 공식화했잖아요. 네, 감산하면 당연히 소재라든지 부품이 투입되는 양은 줄어들 거고, 네, 이들 기업들 물론 원재료 가격이 빠지면서 좀 마진은 개선된다 하더라도 네. 뭔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개선된 흐름이 하반기까지도 이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을 건데. 일단은 1차적으로는 예. Q의 어떤 회복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원가가 코스트의 하락분이 네. 단기적으로 2분기부터 봤을 때는 실적에 좀 반영되기 시작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감산이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향후에 수요가 회복되기 이전까지의 액션이고 네. 만약에 3분기, 4분기 돼서 이제 재고 축적 수요가 다시 발생하기 시작한다라고 봤을 때는 다시 Q도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는 뭐 1차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원가 코스트 하락 그리고 하반기 그리고 내년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수요 회복이 드라이브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뭐 내년까지 좀 편안하게 좋아지는 그림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특히 반도체 소재, 네, IT 중소형, 요거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편안하게 가져가고 오히려 머스트 해브다. 네, 뭐 상반기뿐만 아니라 내년 연간으로 봤을 때도 뭐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는 있어요. 오,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사실 연초에는 대표님도 잠깐 좀 그 기대감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중국 네. 경기 회복, 네,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이 연초에는 꽤 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이게 중국 경기가 생각보다는 좀 안 올라오고 있고 네. 지금 판단은 혹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은 이제 그 기대감이 예.
조금 깨진 건 사실이다. 예.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도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긴 하지만 이제 소비가 이제 빠르게 회복될 걸로 지금 기대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뭐 서비스 소비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뭐 휴대폰이라든지 이제 재화 소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이제 그 이유가 뭐 이제 추정컨대 뭐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실질 소득이 이제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실질 소득 되게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개선에 대한 여지 자체는 아직은 이렇게 돌파구가 많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어찌됐든 지금 뭐 해외 여행객이나 이런 것들이 수치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수준이 이제 100이라고 했을 때는 100보다는 확실히 좀 못한 부분이 있다. 뭐 산업 생산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운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못한 게 확실히 사실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연초에 많이들 기대했던 시클리컬 그 중에서도 네. 중국 관련주들이 그쪽에 많은데 네. 거기에서 조금 기대치가 많이 빠지면서 오히려 그 자금이나 기대 심리는 뭐 IT라든지 차라리 뭔가 북미 쪽으로 기대할 수 있는 쪽으로 더 확 와버리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원래는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들 내지는 중국과 경기 소비와 관련된 뭐 시클리컬 기업들을 이제 뭐 한 3, 4월까지는 많이 갖고 있다가 그 이후에는 뭐 많이 정리를 했던 부분이 저희가 생각했던 지표들보다는 확실히 좀 떨어지는 지표들이 나오는 게 눈에 보이다 보니까 확실히 이걸 끌고 가기에는 확실히 좀 제한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주가는 딱 1분기까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1분기 정도까지 나쁘지 않았다가 이제 지표가 이제 생각한 숫자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한두 달 정도 지속됐던 것 같아요. 그 아까 그 북미 쪽 이야기 잠깐 나와서 그런데 대표적으로 중국 쪽 수요 말고 미국이나 유럽 쪽을 보면서 가는 것들이 이제 2차 전지도 그러했지 않습니까? 뭐 IRA 법안, 뭐 그 유럽의 핵심 광물법 뭐 이런 것도 기대면서 근데 조금 뭐라 해야 될까? 표현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텐데 광풍이 한번 쫙 불었다가 지금은 그래도 약간은 잠잠해져 있고 고점 대비 한 30%씩은 또 조정을 또 받은 상태. 그러면 2023년 6월 현재 보는 2차 전지에 대한 관점은 어떠세요? 저는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전히 불씨는 살아있다, 남아있다라고 보는 부분이 아까 이제 성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향후 이제 2년, 3년간을 봤을 때 여전히 산업 자체가 이제 30에서 50% 정도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은 2차 전지 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나머지 뭐 AI라든지 뭐 다른 이제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실체가 아직은 좀 없거나 부족하거나 혹은 뚜껑을 향후에 열어봤을 때 그 정도의 이제 성장률이 안 나올 것 같은 업종들이 대부분이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기대감도 있고 뚜껑을 열어봤을 때 숫자도 나올 수 있는 거는 2차 전지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고점 대비했을 때 뭐 15에서 20%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면은 저는 뭐 여전히 뭐 향후 성장성 감안했을 때는 이제 실어볼 만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2차 전지 기업들의 실적이 상저하고일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실적이요? 네, 그래서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재료 가격이 주요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서 제품 가격도 좀 떨어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재고를 쌓는 수요 이런 것들도 좀 줄어들면서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런 효과가 이제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수 있는데 하반기 정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낮아진 재고 수준에서 이제 적응을 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다시 이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걸로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주가가 뭐 10에서 20%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면은 뭐 올해 하반기랑 내년까지 본다고 하면은 2차 전지 중에서 잘 고른다고 하면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는 셀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양극재 셀보다는 소재 쪽으로. 왜냐하면 이제 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좀 판단이 잘 안 되더라고요. 셀 업체들이. 네, 그래서 이제 경쟁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예측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좀 더 어려운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사업 구조가 좀 심플하고, 네. 그리고 이제 원재료라든지 뭐 제품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예측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